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후보들을 만나보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노관규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관규입니다. 저는 정치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번과 같은 불공정하게 후보를 뽑는 걸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의 동계올림픽 보면서 분개했던 게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했는데도 우리나라 선수 발목을 잡은 중국 선수가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걸 봤습니다. 분개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뽑힌 후보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엔 노관규 꼭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꼭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노 후보님께서는 민선 4호기 시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꾸준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을 하셨어요. 네. 그렇지만 낙마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다시 이렇게 순천시장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되신 이유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동안 이제 중도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께 호된 회초리도 맞고 또 제 자신도 많이 반성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정책 욕심도 있지만 조금 더 이 호남이라는 울타리를 조금 뛰어넘어서 조금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찾고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잘못한 거죠. 근데 지금 순천이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을 제가 수립해서 중간에 펴다가 제가 중도에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본 궤도를 잃어버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급변하는 시대에 이 궤도가 크게 흐트러지면 다시 새롭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서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깊은 고민과 경험이 결국은 제가 서 있을 자리는 이 지역에 제가 내세웠던 이런 것들을 완성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것들이 제가 소명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1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님의 지난 10년이 지역을 더 많이 좀 공부하게 됐던 시간이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이번엔 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좀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대표 5대 공약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해라, 5가지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에 대표적인 것들이 신도심과 구도심에 하나씩을 내세우고 다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시청사가 새롭게 건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 청사들은 공무원들만의 근무 공간만 아닙니다. 네. 이제 시민들 문화 공간이 같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블럭 자체가 옥천과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이 블럭까지를 다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 앞 대광장을 만드는 거죠. 서울시청 앞 광장이 3,000평입니다. 네. 우리 순천시 앞에 광장이 한 블럭을 드러내면 9,000평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거는 아마 보기 드문 시민들 각종 휴식 공간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인접하고 있는 게 중앙시장입니다. 네. 순천의 대표적인 시장이었는데 우리들 어렸을 때 지금은 이게 너무 낡았습니다. 이거를 다시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멋진 옥천의 그 천변과 함께 명소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남교 오거리에서 어려운 노타리까지를 정말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도시인 신대가 경제자유구역청 배후도시인데 지금은 단순히 그 기능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예. 남해안의 가장 중심에 있고 새 도시의 꼭지점에 있는 게 신대주구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지금 문화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스타필드, 우리가 젊은이들이 그렇게 좀 노망처럼 생각하고 있는 종합 복합 쇼핑몰 플러스 문화공간을 꼭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들 그리고 신대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산업적으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내줘야 됩니다.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전국에서 우리 동부 지역이 탄소거래 배출량 2위 지역입니다. 네. 앞으로 포스코나 이런 데는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출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아마 물으시겠지만 이 쓰레기 문제까지 같이 복합을 해서 이 문제를 새로운 직종이 생길 수 있도록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거래를 전문화하는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입니다. 정원박람회가 결국은 농업과 관련된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예 산업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육종도 있고 화훼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스마트팜과 스마트 도움을 이용해서 이제는 시내에서 출퇴근하면서 억대 연봉을 벌어들이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에 이어서 현재 상황하고 좀 네.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좀 민주당 경선에서 앞서 탈락한 허석 예비 후보의 공약도 계승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실행 계획도 밝혀주시죠. 현 시장님은 당연하게 지금 5년 동안을 시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승계해야 될 공약들이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예컨대 터미널을 이전한다든가 또는 허 시장님은 아니지만 같이 경쟁했던 장만초 후보께서 네. 조금 더 큰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든가 또는 뭐 김동연 후보께서 도심을 계속 분산시키는 아파트 건립을 이제 그만하겠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될 공약이기 때문에 원도심 재개발 공약도 하셨어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후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의 좋은 것들은 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촘촘하게 짜서 앞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헛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된 일이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순천시장 선거에 우리 노 후보님뿐만이 아니라 네. 민주당의 오하근 후보 그리고 자영업자 출신의 무소속 이영준 후보도 함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쟁쟁하신 또 두 후보님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노 후보만이 가진 강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은 이 시장이라는 직업은요, 국회의원과 다릅니다. 네. 리더십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민주성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시장은 한정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공무원을 지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지역이 갈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는 길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만 필요하지 뭐하러 시장을 뽑겠습니까? 네네. 시장은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만한 경륜과 또 정책인 경험과 중량감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중앙에 우리 시에 돈 줄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여기를 상대로 우리 순천 문제를 설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을 가진 후보가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에 이번에 순천의 재도약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서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경험과 경륜과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은 저를 좀 뽑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경험이 곧 강점이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혜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순천 지역의 현안을 좀 깊숙이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의과대학 그리고 대학병원 유치 문제가 있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의대 유치 지역 공약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그 의대에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저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저는 당연하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기 아무 소리 안 해서 시장 후보인 제가 지금 공약을 냈습니다. 이거는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예.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또 교통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예전보다는 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대형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대여섯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초동 대응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대학병원 자체가 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풀어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그동안의 의료 공백을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병원들을 어떻게 보강해가지고 우리가 심내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응급을 요하는 것들을 예. 이겨낼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대 유치 문제 외에도 순천에만 좀 국한되어 있는 새로운 현안 사업이 있잖아요. 바로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선정 네. 문제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1위 지역으로 월등면 송치 지역을 선정을 해놨는데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아직 사업이 한 발짝도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저는 거기에 하지 않습니다. 입지선정의 왜냐하면은 그 결정을 좀 뒤바꾸겠다. 쓰레기 문제를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 예전에는 태우고 묻는 것만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보는 큰 시각적인 전환을 꾀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아까 탄소에 관련된 직업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산업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국의 애들이 그렇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요. 이미 20, 30년 전에 이런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시청하고 광장에 쓰레기를 분류해서 여러 가지 하는 시설을 지어버리고 그랬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쓰레기를 단순하게 묻고 태우는 데에서 자원으로 분류를 해주면 여러 가지 직업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나 인천 같은 데는요. 이 탄소에 관련된 것으로 1년에 수입이 몇백억씩 생기고 있습니다. 네. 조금 황당한 얘기 같지만 이게 현실은 문제들입니다. 탄소 배출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여러 가지 도시 유전 문제도 있고 네. 또 A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류하는 문제도 있고 이거를 관리해주는 젊은 새로운 직업도 문제가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광역화를 하게 되면 국비를 50% 이상을 우리가 타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천이 인접하고 있는 산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살펴서 이거를 새롭게 짜야지 시골에 지금 어렵게 지키고 나머지는 과수로 해서 겨우겨우 이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상금 많이 줄게 여기 있다 하자 저기 있다 하자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으로 당선되자마자 다른 방식을 강구를 할 겁니다. 입주민이 보다 적은 산단 지역을 다시 좀 살펴보겠다. 산업화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장소를 택해야죠. 그리고 부지도 광역화를 할 수 산단적으로. 있는 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점으로 좀 돌아가서 다시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모쪼록 좀 갈등이 너무나 좀 있었으니까 좀 봉합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여기서 다 얘기는 안 드리지만 저는 준비가 바람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민주당 탈당을 결심을 하고 나서 지역 국회의원과 갈등 관계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되면 개개인의 갈등은 좀 뒤로 하고 같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협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갈등 어떻게 화해 가능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나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어리지만 정치를 제가 훨씬 오래 한 사람입니다. 네. 정치는 앞을 보고 가는 일입니다. 순천의 시민들에서 뽑힌 국회의원이고 시장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화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뭐 탈북당을 자주 했다고 공격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수준이 조금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은 공정한 룰에 의해서 후보가 뽑히면 누구나 다 수긍하는 겁니다. 선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지금 굉장히 경선했던 후보들 중에 소위 좀 유력했던 후보들 중에 지금 후보로 선출되는 분 선대본부장이나 위원장 하는 분들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민주당 스스로 사기의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받거나 횡령의 범죄로 징역형 이상 받으면 공천하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혼자 부적격자를 자기들이 지금 공천해놨습니다. 이거는 얘기를 하지 않고 탈당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탈당하는 다 이유가 배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비난은 선거 때니까 하실 걸로 알고 앞으로 시장이 당선되면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은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제가 정치 선배로서 이분 애우해서 지역에 걱정 없도록 제가 할 생각입니다. 지금 잘 모시고 제가 순천 현안 문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국회의원도 어차피 야당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그나마 당적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상대하기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동안에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잘 해나가겠습니다. 화해 기자회견 뭐 이런 것도 기대해봐도 되나요? 그것도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유권자분들이라든지 후보분들 좀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노광규는 자기만의 철학, 고집이 정말 강하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10년 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도 말도 안 되게 고집을 부렸던 건 아니지만 우리 정원박람회만 하더라도 그때는 민주당이 다수고 국회의원도 민주당일 때입니다.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정원박람회 하면 순천 망한다고. 근데 순천에 저거라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옳은 것에 대해서, 검증이 끝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추진해가지고 강하게 끌고 나가는 것은 정치인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제가 그때 정치적인 기술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에 이제는 저는 나이도 먹었고 많이 원숙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옳은 것도 조금 더 정치적으로 제가 유연하게 대처해서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좀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보님 당선되시면 민주당 복당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기회가 되면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민주당에 공천이 돼서 나온 후보들 중에 상당 분들이 제가 위원장일 때도 공천을 받고 그랬던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이게 정치라는 것이 양쪽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소속에서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지역 시민들께서 복당을 하라고 명령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이. 그럴 때는 정말로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아까는 그냥 5가지만 얘기를 해서 공약을 짧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지금 민주당으로 공천되는 분들도 들고 나오실 거예요. 네. 제가 내세우긴 했지만 예컨대 반려동물들에 대한 시립병원 문제라든가 반려동물들에 대한 놀이터 문제라든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의 공약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무소속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민주당의 시의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나 모른 척하고 이렇게만 진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정당과 관련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원래가 정치를 하면서 소신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는 정당 공천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네. 왜냐?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순천에 이번에 공천의 부작용과 불공정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사람은 무리를 지어서 파당을 지어서 풀어야 될 일들이 없어요. 네네. 중앙정치권에서는 어떤 신념과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 정치는 지역민들의 현안을 놓고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보고 있는 시청자를 위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네.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분들이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것이. 자기가 옷을 입고 있는데도 그 당의 정강 정책도 모르는데 네. 이거는 당선을 위해서 옷만 입고 있는 것 뿐이지 일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문제를 생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노광규 후보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유권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덧붙여 주시죠. 시민 여러분, 노광규 그동안에 정치적인 실책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일할 수 있도록 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지금 8달 후에 정원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순천에서 정원박람회를 경험한 사람이 3사람입니다. 한 분은 조충훈 전 시장님이고 또 한 분은 허석 현 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유치하고 조성한 저입니다. 8개월 동안에 언제 직원들 파악하고 언제 업무 파악하고 해서 정원박람회 치러내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 우리 정책을 밀어주고 예산을 줄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여기를 상대로 누가 가야지만이 순천 문제를 가장 잘 풀어내겠습니까? 노광규 이번에는 꼭 한번 도와주시고 일할 기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노광규 후보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